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보카 리뷰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오늘 우리가 원서를 읽으면서 만났던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조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심화 학습해보는,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이것에 관련된 어떤 그런 핸드아웃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보시면서 같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릴 테니까, 자, 그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오늘의 첫 번째 단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peacefully라는, 평화롭게라는 단어였는데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이 peacefully라는 단어는 명사 peace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peace 하면은 명사로서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혹시나 모르셨다면 참고를 해주세요. and 하면 이게 이제 명사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peace라는 단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peace에다가 이제 하나씩 덧붙이는 거예요. peaceful, 그러면 이제 평화로운이라는 형용사가 되고, 거기에다가 ly를 한 번 더 붙이면 peacefully라고 해서 평화롭게, 우리가 지금 오늘 봤던 그 단어까지 완성이 된다는 것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자, 요런 게 이제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peacefully를 공부하고 아, 이거 평화롭게로구나, 평화롭게라는 뜻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좋아요. 뭐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 이 단어에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렇게 뜻들이 이어지는 거구나. 단어들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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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들을 파생해서 갖게 되는 거구나. 이런 연관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휘를 공부해줘야 말 그대로 하나를 알았을 때 아, 10개가 보이네. 이러한 어떤 그런 어휘 실력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어휘로 이 peacefully를 제가 골라본 건데, 이런 식으로 단어 뒤에다가 뭔가를 덧붙여서 새로운 뜻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미사라고 불러요. 지금 보면 여기 나오는 full, 그리고 여기 나온 ly, 이런 것들이 이제 전미사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 사실 앞으로 이 전미사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오늘 딱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미사들 제가 한번 정리를 그래서 해봤어요.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명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것들, full, 방금 이제 우리가 본 것들, peaceful, 거기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less, all, ish, why, 이런 것들.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power 하면 힘입니다. powerful 하면은 힘이 있는 이라는 의미로서 강력한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full 하면은 무엇이 많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motion 하면 움직임인데, motionless 하면은 움직임이 없는 이라는 뜻이 되는 또 형용사가 만들어진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 이런 거 적어주세요, 여러분. 이 less는 무엇이 없는, 부족한,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 명사에서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이 없는 이런 형용사가 되는 거구나. 이제 우리가 뜻을 알고 보면 쉽게 이런 것들, 모션만 외워도 motionless가 무슨 뜻인지 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재밌죠? 계속 가볼게요. globe 하면 세계, global 하면은 세계의라는 뜻이 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거고, boy 하면 소년인데 거기다가 요 ish 붙이면 소년 같은, 뭐뭐 같은이라는 의미의 역시나 형용사가 또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ish가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y 남았는데, y는 그냥 사실 y는 워낙 다양하게 쓰여요. 명사 뒤에 y가 붙였을 때 그게 이제 어떤 뜻이 되는 거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 단어로 딱 정의하기가 어려운 게, y는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붙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명사에 많이 가서 붙거든요. 하나 예로 이제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아까 나왔던 단어예요. leaf 하면은 잎인데, leafy 하면은 잎이 무성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해서 어디에 뭐 어떤 명사가 됐든 y가 이렇게 붙으면 아, 명사가 형용사가 된 케이스구나, 그런 경우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채실 수가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정확한 y의 뜻은 이제 뭐 full이나 less처럼 우리가 확실히 구별짓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서도, 이런 게 뭐다? 아, 전미사라는 거다. 여기서 근데 끝이 아니에요. 형용사 뒤에 이제 ly 또 붙이면 이렇게 부사가 되는 거. ly가 전미사의 또 어떤 그런 대표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용사도 ly를 붙이면 거의 대부분 이제 부사가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powerful, 강력한에 ly 붙이면 강력하게라는 부사가 된다는 거. beauty,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다 쓰인 겁니다. beauty라는 아름다운이라는 명사에서 beautiful, full 붙여서 먼저 형용사로 아름다운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 ly 붙이면 아름답게라는 부사까지 된다는 거죠. peace에서 peacefully 왔듯이 요런 것들, 아, 그래, 전미사라는 것이 영어에는 존재하는구나. 명사 뒤에 탕탕 이런 것들을 붙여서 형용사, 부사,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구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 계속 볼 거예요.
원서 읽으면서도 전미사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거 전미사네요. 제가 최대한 될 수 있는 만큼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한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쫙 한번 공부를 해주시되 전미사라는 개념 자체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죠. as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s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으로서 사실 문장을 통해서 봤었어요. 재밌는 점은 근데 뭐냐면 as는 뜻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워낙 뜻이 다양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외워주고 갈 필요가 있겠어요. 해서 몇 가지 예를 설명드릴게요. 전치사로서 as가 쓰일 때는 뭐뭐처럼 뭐뭐로서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쭉 한번 훑고 갈게요. He dressed as a woman. dressed 하면 옷을 입었다는 거거든요. 뭐처럼 옷을 입었냐? 여자처럼 이제 옷을 입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as도 있고요. I submitted the file as evidence. 증거로 내가 그 파일을 제출했다. 요럴 때 as는 또 뭐로서라는 뜻도 있네. 여러분들이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 쓰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s의 어떤 그런 다양한 쓰임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가서 as가 하는 동안에가 아닌 경우에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접속사. as 뭐뭐 하는 동안에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다는 거. 읽어볼까요? I will read a book. 나는 책을 읽을 것이에요. As I wait for you. 뭐 하는 동안에?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동안에. 기다리면서 책 읽겠다는 거죠. 그죠? As the sun is too bright, you should put on sunglasses. 때문에요. 여기서는. 태양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부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당신은 뭐 해야 된답니까? put on. 써야 된다는 거죠. 선글라스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때문에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as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여기서는 부사, 뭐뭐만큼. My dog is as cute as yours. 내 강아지는 이라는 거예요. 뭐만큼? Yours. 너희 것, 너희 강아지만큼 내 강아지도 그만큼 귀엽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as가 만큼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as 용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런 형태로 쓰여요. 해서 as A, as B 하면은 B만큼 A 한, B만큼 A 하게 이렇게 해석되는데 어쨌거나 포인트는 이게 만큼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 as가 말이죠. 그렇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단어. 자, 이번에는 cast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cast라는 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원래는 던지다로 더 많이 쓰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빛을 던진다? 그런 의미에서 빛을 발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 참고적으로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캐스트는요, 명사로도 또 많이 쓰여요. 해서 이제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의 출연진, 우리가 캐스팅한다 그러잖아요. 캐스팅한다. 사실 캐스팅이라는 단어도 영어로 실제로 쓰이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명사로 그냥 캐스트로서 출연진이라는 뜻으로서 역시나 이 단어가 많이 쓰이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the cast of a movie 하면은 그 어떤 특정한 영화의 출연진 이런 의미로 명사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부스 한다 그러죠. 그거 사실은 콩글리시입니다. 그런 단어가 영어에는 없고요. cast. 그런 깁스도 영어로는 우리가 cast라고 불러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동사로서의 뜻도 보면 던지다, 빛을 발하다 이 단어를 보니까 동사로서 뜻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동사뿐만 아니라 명사로도 뜻이 있네. 근데 명사로의 뜻은 전혀 뭔가 던지는 것 그리고 빛을 발하는 것 이거랑은 상관이 없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영어 단어는요, 하나의 단어가 한 가지의 뜻만을 갖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한 가지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질 때가 많고요. 한 가지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로서, 지금처럼 동사로도 명사로서 여러 가지 품사로서 쓰이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 얘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뜻으로 저런 뜻으로 쓰일 수 있구나.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나의 단어가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다 알고 있어야 이 단어가 뭔가 원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나왔을 때 우리가 제대로 얘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품사로, 분명히 이 단어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 품사,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그런 단어들, 우리가 사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들 중에도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pay, 돈을 내다, 지불하다로 우리가 먼저 알잖아요. I pay taxes every year. 나는 매년마다 세금을 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보수, 급료, 뭐 월급 같은 거 있죠. 그런 의미의 명사로도 쓰여요. He asked me for a pay raise 하면은 pay rise 하면은 이제 pay가 급료니까 pay rise, pay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급료 인상을 나에게 요구했다. 뭐 이제 이런 의미로서 이것도 보니까 동사 명사 쓰이는구나.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때요? book. book 하면 그냥 우리가 책으로만 알죠. 동사로도 쓰여요, 여러분. 어떤 동사로? 예약하다는 뜻의 동사로. 사실 근데 이걸 보면은 되게 뜬금없습니다. 그렇죠? book 하면 책이고 동사는 근데 예약하다네.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뜻을 갖게 됐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레스토랑에다가 제가요 내일 몇 시에 갈 건데요 라고 예약을 하면 그 사람이 뭘 해요? 그 예약을 받은 사람이 뭘 합니까? 누가 몇 시에 오는구나 라고 그 앞에 있는 책에다 적어 넣잖아요. 내가 가니까 책에 적어주세요. 책에 적어놔 주세요. 뭐 명부에 적어놔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책이라는 의미의 명사 book이 동사로는 예약하다까지 가는 거예요. 연관 관계를 생각하면서 외우면 훨씬 더 쉽게 이것들을 다 기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face도 그래요. face 하면 얼굴 명사로는 얼굴이 근데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보다 해서 뭔가를 직면하다. 요런 식으로서 동사 또 쓰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I have some issues that I have to face. 나에게 좀 이슈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이슈입니까? That I have to face. 내가 직면해야만 하는. 이걸 피할 수 없어. 내가 해결해야만 하는, 직면해야만 하는 그런 이슈들이 나에게 좀 있어요. 이런 말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런 예문들, 이런 것들 다 핸드아웃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포인트 탁탁 집어서 설명해드리면 그런 것들 참고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예문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이렇게 몇 번 소리내서 문장 자체를 이제 읽어보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예문들 자체를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한번 추가 학습해 주시는 거 중요해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race. 아까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도 나왔었죠. 원래는 경주인데 동사로는 경주하다라는 의미에서 뭔가 달려가다 해서 쏜살같이 가다. 이렇게도 쓰인다는 거죠. I raced to the bathroom 하면 뭐가 됩니까? 내가 화장실로 경주했다? 몰라요.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친구들하고 야 우리 화장실까지 누가 가장 먼저 빨리 달려갈 수 있는지 볼까? 그랬다면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면 쏜살같이 갔다. 배가 아팠구나. 저 사람이 배가 아팠구나. 그래서 화장실로 쏜살같이 갔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원어민들은 이해할 거라는 겁니다. 포인트는 뭐다? 영어에서는 한 단어가 하나의 뜻만을 갖는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 뜻을. 그리고 하나의 단어가 여러 품사로 쓰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언제나 유의해야 되겠다는 거. 요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단어. 자, 다음 단어 glow입니다. glow도 사실 보면 명사로는 불빛, 동사로는 빛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품사가 두 가지네.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제 glow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유의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유의어라는 건 비슷한 뜻을 가진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빛나다라는 동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말로 다 빛나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비슷한 유의어들이 꽤 많은 게 바로 이 동사 glow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glow도 빛나다인데 사실 shine이란 동사도 빛나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glow는 은은히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the moon is glowing. 달 같은 거, 은은한 거 이럴 때 쓰게 되고요. shine은 그냥 밝은 거 있죠. The sun is shining 이런 식으로. The moon is shining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닌데 둘 다 이제 빛나다라는 뜻은 맞거든요. 근데 굳이 뉘앙스를 좀 구별해보자면 glow는 달 같은 거, 은은한 거. shine은 정말 해양같이 밝은 거를 이제 우리가 빛나다라고 표현할 때 쓴다.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빛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sparkle. 이거는 빛나다 중에서도 이제 반짝이다라는 이런 거. 뭔가 반짝반짝하는 거. 크리스마스 트리 해놓으면 이렇게 불 끄고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게 sparkle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거를 얘네들이 the Christmas tree is glowing.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glow하고 있네라고 표현하면 틀리다. 이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 빛나다요. 다 빛나다인데 살짝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면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초점 맞춰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 shimmer. 이것도 이제 뭔가 빛나다라는 뜻인데 뭔가 아른아른거리는 거 있죠. 잘 안 보여. 특히나 그래서 우리가 더운 날 아스팔트 길 보면은 뭔가 저기 물이 고여 있는 것도 같고 아지랑이 막 이렇게 있는 것도 같고 그런 경우 우리가 보통 또 shimmer라는 동사를 써요. 뭔가가 반짝이는데 약간 아지랑이처럼 약간 이런 것들 요럴 때 이런 동사도 있구나.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gleam이라는 단어도 이게 비슷한 듯 또 다르죠. glow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gleam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거는 뭔가 어슴풀에 빛나는 거. 특히나 해나 달 같은 게 이렇게 바다에 여기서 빛나는 거 있죠. 요거 말고 여기서 빛나는 거.
뭔가 이렇게 반사돼서 반짝거리거나 이런 것들. 그럴 땐 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동사로 gleam 같은 것도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glow만 배우면 아쉽다는 거예요. glow, shine, sparkle, 뭐 shimmer, 그리고 마지막에 gleam까지. 빛나다란 뜻에도 약간씩 뉘앙스가 다른 이런 많은 동사들이 존재하는구나. 한꺼번에 공부하면 훨씬 더 쉽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좋아요. 다음 단어. hover, hover. 역시나 키워드로 우리가 봤던 거고, 날다인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fly도 날다인데 이제 fly는 말 그대로 비행하다. 뭔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쭉 날아가다라는 느낌이라고 봤을 때 hover 하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은 게 이 hover입니다. 해서 보세요. I am flying over to New York. 여기서 사실 to가 들어가야 돼. I'm flying over to New York이라 그러면 나는 죄송해요. to 안 들어가도 되네. 안 들어가도 되겠네. 제가 헷갈렸어요. I'm flying over New York이라 그러면 뉴욕이 여기 있었을 때 나는 그 뉴욕을 건너간다. 내가 뉴욕 위를 지금 날아서 그냥 건너간다라는 뜻이 돼요. 참고적으로 I'm flying over to New York이라고 하면은 날아가서 뉴욕에 내린다. 난 뉴욕까지 날아간다라는 이런 의미가 듭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궁금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여기서 to 없이 그냥 I am flying over New York. 뉴욕이 여기 있다고 치면 나는 뉴욕 건너서 그냥 그 위를 이렇게 날아가요라는 뜻이 돼요. 근데 I am hovering over New York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헬리콥터 같은 걸 타고 뉴욕 위에 그냥 뉴욕 상공에 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fly랑 over는 확실히 달라요. fly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날아가는 거고 hover는 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런 차이로서 hover, 날다라고 해석을 하시되 이제 어떤 뉘앙스인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근데 참고로 hover과 fly도 중요한데요. 사실 이 내용이 오늘 어떤 그런 강의에서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잘 집중해 주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A giant space rock was hovering 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가 나오면 진행형으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설명을 드렸죠. 왜 그런지를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 동사 뒤에 ing가 붙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원서 읽은 것만 봐도 동사 뒤에 ing가 붙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자, 먼저 동사 뒤에 ing가 붙으면요. 약간 문법적인 얘기지만서도 정말 들어놓으시면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자, 현재 분사라는 것이 돼요. 동사 뒤에 ing가 붙으면요. 그게 뭐냐면, 자, 이건 그냥 듣고 흘리셔도 좋은데 동사를 형용사나 부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hover라는 동사, 날다라는 동사에다 ing를 붙이면요. 그 동사가 이제 형용사나 부사로서 활용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해서 뭐뭐 하고 있는 또는 뭐뭐 하면서처럼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hover만 보면은 날다인데 hovering, ing 붙여서 얘를 형용사로 만들면 날고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동사와 만들면 날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사 다음에 ing 붙으면 현재 진행형이 돼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법이, 말하자면 그런 법이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동사 다음에 ing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또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원래부터 그런 규칙이 존재했고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럼 비동사랑 붙으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이 되겠네 까지 이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동사 다음에 이렇게 ing 붙으면 현재 분사라는 것이 될 수 있냐 하면 동명사라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생김새가 똑같은데 하는 일이 달라.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무슨 말이냐? 자,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지문 중에 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sending, descending, gaining 해가지고 ing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요 뭐뭐 하면서라는 현재 분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그것은 더 큰 돌을 밀쳤다. 뭐 하면서 밀쳤다? 보내면서 밀쳤다. 보내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 descending은요. 자, 그 아스트로이드는 시작했다. 하강하는 것을. 이건 동명사예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그럼 얘는 어때요? 그것은 타올랐다. 뭐 하는 동안 그것이 지구의 대기를 들어오는 동안 쉼표 찍고 ing 나왔죠? 자, gain 하면 얻다. 가속도를 얻으면서. 이건 다시 한번 현재 분사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자. 부담 갖지 마세요. ing가 나올 때마다 이게 뭐뭐 하고 있는이라는 형용사인지 뭐뭐 하면서라는 부사인지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이라는 동명사인지 그거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짚어드릴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ing는 이런 뜻들이 있구나. 현재 분사로서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고 동명사로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더라도 그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사실 읽었던 내용만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보셔도 ing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꼭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다른 단어들도 당연히 너무 중요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나머지 39강을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그리고 또 원서를 읽어나감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수월해질 거다. 현재 분사와 동명사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자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nudge. 밀다인데 밀다면 보통 이제 우리가 push 기억하잖아요. push는 확 미는 거예요. 힘으로. nudge는 살짝. 그래서 보통 nudge 하면은 이렇게 팔꿈치로 살짝 쳐보는 거 있죠. 야 이렇게 이런 느낌이 됩니다. 밀다 같은 밀다가 아닌 거예요. push. I pushed him. 난 그를 밀었다. 그래서 뭐 걔가 넘어지거나 막 저기 훅 날아가거나 I pushed him. 빡 이런 느낌이라고 했을 때 I nudged him 하면 내가 이렇게 살짝 콕 찌르는 거. 같은 밀다가 아닌 거죠. 실제로 영화 보면은 이 돌이 콩 가서 밀거든요. 빵 가서 민 게 아니라 슉 가서 콩 밀어요. 이런 살짝 민 게 nudge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nudge란 단어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발음도 귀여운데 nudge라는 어떤 그 단어의 발음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귀엽다고 생각되는데 이 nudge란 동작 자체도 되게 귀여워요. 약간 이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키워드들 쭉 한번 정리를 함께 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강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1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도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길어졌어요. 하지만 또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열심히 복습해 주셔야 된다는 거 제가 또 강조를 드리겠고 그 모든 복습 끝나시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가 있겠죠.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제가 강의 준비해 놓을 테니까 자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1강이 모두 끝났습니다. 1강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끝났네.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들을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원서를 읽고 또 거기서 나온 단어들을 가지고 보카 리뷰에서 심화 학습을 해봤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쭉 모두 했던 공부들을 돌아봤을 때 새로 만나게 된 단어들을 보면요. 그 수가 사실은 한 65개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죠. 근데 자, 우리가 만난 모든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려고 하시면요. 1강 같은 경우는 그게 65개가 있다는 건데 이걸 다 외우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에요. 목표를 이렇게 잡으세요. 내가 오늘 원서를 읽고 그리고 보카 리뷰를 하면서 이만큼 많은 단어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20개만 최소 근데 20개입니다. 20개보다 적으면 안 돼요. 최소 20개만큼은 근데 내가 확실히 하겠다. 다는 몰라도 20개만큼은 내가 확실히 공부해야지. 요런 한번 목표를 잡아보시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수업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강에 최소 20개의 단어를 공부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코스가 40강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40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코스를 통해서 최소한의 800개 이상의 정말 그런 중요한 어휘들을 배워가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럼 20개만 이렇게 배우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원서 읽으면서 그리고 심화학습을 통해서 다루게 되는 단어는 뭐 50개, 60개 실제로 정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단어는 이 코스를 통해서 2000개에서 대략 3000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2000개, 3000개 다 외우기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어 800개를 우리 코스 이름이 뭔데요, 여러분? 하나를 알면 열이 보이는 복화 완성 800이잖아요. 이 코스를 통해서 800회만큼은 최소한 확실히 하자라는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단어들 중에서 다 외우면 좋아.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20개만큼은 40강 동안 해서 내가 800개만큼 얻어가야지라는 생각으로서 자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강의가 매번 끝나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 만난 그런 단어들을 간단하게 그냥 몇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만큼 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고 그 모든 단어들이 또 핸드아웃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게시판에서 핸드아웃 다운받아서 역시나 복습해 주시는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말 1강 끝난 겁니다. 마무리 지어보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